안녕하십니까. 역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이건 최고 날씨가 무더울 때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후한서 동해열전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역사학계는 한국은 동이족의 후예가 아니라 합니다. 단군 신화는 꾸며진 얘기고 그냥 소설이라 그럽니다. 참으로 한심한 역사학계입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은 황제 이르기를 동방을 일하한다고 하였다. 이란 근본이다. 그 의문은 이가 어지러서 생명을 조함으로 만물이 땅의 근본하에 산출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천성이 유순하여 도리로서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군자국과 불사국에 있기까지 하다. 이에는 앞쪽 의미가 있으니 견이, 우이, 방위, 황위, 백이, 적이, 현이다. 사고전서 사부 후한서 115권에는 동방을 일하고 한다는 얘기 왕제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나서 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저이다. 후한서는 저의 의미를 다시 저지 즉 모든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 이 고대 중국의 해석에서 동의의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오랑캐 이가 아니라 뿌리 이자 즉 동방의 뿌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옛날 요 임금이 시중을 우위에 살도록 명하면서 양곡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해가 도는 것이다. 서경의 우위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사고전서 경부 우공취지 사권에는 동이 구족을 우위로 보고 우위를 고조선으로 본다는 견해가 실려 있습니다. 우위라는 말은 서경 유전에 나옵니다. 우위는 바로 요 당시 존재했던 동양 고정의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명칭입니다. 이 우위가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라 후상 때도 이 우위가 하나라를 찾아갔다 합니다. 이 하우시의 태강이 덕을 차 이인들이 처음으로 반하기 시작하였다. 소강 이후부터 대대로 왕하에 간복되어 왕실에 복종하고 그들의 음악과 춤을 바치게 됐다. 거리 포악해지니 제의가 내기에 침입하여 왔는데 은의 탕왕이 혁명하고 난 뒤 이들을 정벌하여 평정하였다. 중종때 이르러 남이가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복종하고 배반하기를 300여 년간 계속하였다. 물에 이르러 은이 쇠약해지자 동이가 점차 강성해져서 드디어 해수와 대산으로 나누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 역사책에 보면 하나라의 거래 제의를 찬탈하여 BC 1766년경에 상나라 성탕 무력으로 고조선을 제압하고 고조선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기원사의 홀단 당구 때 보면 하나라의 덕이 이미 쇠퇴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 정치를 살펴보게 하고는 춤과 노래를 보내어 그를 시험하게 한 후에 해문과 나무로 하여금 모든 병사를 거느려 나가 하나라의 엄에서 빈 기사의 지역을 정벌하게 하였다. 하나라 왕과 하였다. 홀달 당군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빈기 지역으로 나가 거처한 자가 많았는데 상나라 탕왕이 일어나니 마침내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 무왕이 은의 주를 멸망시키며 이르러 숙신이 와서 성노와 고시를 바쳤다. 관숙과 채숙이 주나라를 배반하고 이족을 초회하는데 주공이 이들을 정벌함으로써 동의가 드디어 평정되었다. 광학 때 숙신이 다시 왔다. 그 후에 서희가 참난되어 왕을 칭하며 구의를 거느리고 종지를 쳐서 서쪽으로 황후와 상륙에까지 이르렀다. 숙신이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조선, 주신, 숙신, 식신, 직신, 여진, 여직은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뜻으로 조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당 정인보는 국내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설 속의 식신, 숙신, 직신, 주신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우리말의 뜻을 옮긴 것이라 발음을 전사한 이름이라고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주어와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의 광경을 뜻하는 만주어 주신과 계통적으로 친연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채 선생은 만주어 원력의 설명에 부과하여 조선의 원래 발음은 주신이고 그 뜻은 주신의 소속 광경이라 했습니다. 즉 밝음을 한의 고조선 연구를 대표하는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니지린 선생의 고조선 연구에서는 숙신이나 조선이란 말이 우리 고대어로 해뜨는 광명의 나라 서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중국학자 부산에도 사마상 열전에 나오는 숙신을 조선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란 말은 숙신, 식신, 직신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라나 요선시대에도 직신, 식신, 숙신이 등장합니다. 무광은 그 세력이 한참 떨치며 들어와야 동방 제후를 분리시켜 서원왕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했다. 언왕은 황지 동쪽에 살았는데 국토가 500리였으며 인유를 행하니 육로로 와서 조회하는 나라가 36국이나 되었다. 무광 이후에 적기, 노기 등의 말을 얻어서 조부로 하여금 그 말을 풀고 초나라에 알려 서국을 치게 하니 조부는 하루 만에 초나라에 조직하였다. 이에 초문왕이 대병을 일으켜 서국을 멸망시켰다. 이게 서국의 서원왕은 동이족이라 합니다. 이 서원왕의 난생설화도 고구려 백제 그 난생설화와 비슷합니다. 언왕이 어질기만 하고 권도가 없어서 차마 그 백성을 데리고 싸우지 못하였으므로 패하게 이른 것이다. 이러하여 북으로 팽성, 무연은 동산 아래로 달하는데 따라간 백성이 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산의 이름을 서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원왕은 중원에 진출한 동이족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며 고대 중국에서 난 박물지에 이르기를 서왕은 계기하고 범상하지 않았다. 무원년 동쪽 심리에 서산 석실사 그 자리가 있다. 언왕이 진과 채 나라 사이를 도랑을 통하게 하다가 붉은 활과 붉은 화살을 얻었는데 자기가 하늘의 상사람을 얻었다고 여겨 언왕이라 자칭하였다. 무광이 이를 듣고 사신에게 네팔 말과 끌고 가 하루 만에 초나라에 가서 이를 정벌하게 하였다. 언왕은 어지러서 차마 싸우지 못하고 초나라에 패배당하여 북으로 이 산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후한서 동일전을 보면 여왕이 무도하자 해이가 쳐들어왔다. 왕이 객중에 명하여 정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선왕이 다시 소공에 정벌하도록 명하여 그들을 평정하였다. 유왕 때 이르러 왕실이 음란해지자 사이가 번갈아 침범하였는데 제황공의 폐업을 닦아서 물리쳤다. 초여명이 신에서 해명할 적에 그들을 또 해명에 참여하였다. 주나라 유왕 때 이르러 왕실이 음란해지자
사이가 번갈아 침범하였는데 제왕공의 폐업을 닦고서 물리쳤다. 장하의 박물지 7권 이문에 보면 기자가 조선에 거주했는데 그 후 연나라를 정벌했다. 조선으로 갈 때 망명하여 바다로 들어가 삼국사가 되었다. 두 아내가 묵색이었는데 귀걸이는 두 푸른 뱀이었고 마디마디 바늘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중국문헌 박물지에 나옵니다. 진안의 선제 제위 기원전 74년에서 49년 때 황간이 편찬한 염철년의 비호에 대부가 말하길 옛적에 사이가 모두 강하여 중국에 쳐들어와 도둑질하였는데 조선은 요를 넘어 요나라의 동쪽 땅을 뺏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물지와 염천년 편에는 고조선 요나라를 정벌해서 동쪽 땅을 뺏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육국을 합병한 후 해수와 사수 지방의 일을 모두 분산시켜 진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진섭이 기병하여 진의 천하가 허물어지자 연나라 사람 민만이 조선으로 피난하여 와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100년쯤 지나서 무제가 그를 멸망시키니 이에 동의가 처음으로 상경에 통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진시황의 진나라 때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등 육국을 통일하고 해수와 사수에 살던 동이족들도 진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진성은 진섭이라고 하는데 진나라 양성 사람으로 젊었을 때 농촌에서 고용인부로 일했습니다. 진나라 말기 농민 봉기의 주도자 자는섭 무능한 항진 호위와 한관 조고 때문에 몰락해가던 진나라에서 진승 5강의 난을 일으켜 결정적 몰락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반역자입니다. 동양 역사상 최초의 민족혁명가이자 초안전쟁의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세상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참, 옛날에 사람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만이 차지했던 지역은 기자조선 지역이고 진국이나 부여도 그때 존재했습니다. 위만조선은 하북성 대능화 살쪽에 있던 나라로 그 백성들과 영토는 옛날에 고조선에 속했습니다. 왕망이 위를 찬탈하여 황제가 되자 매긴이 변경에 쳐들어와서 노략질하였다. 건무 AD 25에서 35년 초에는 동의가 다시 와서 조공하였다. 고구려 봉기 유리왕 때부는 31년 한나라 왕망이 우리를 징발하여 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자 무리하게 억지로 보내었더니 모두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로 인하여 법을 어겨 도적이 되었다. 요소의 대운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여 죽임을 당하는 중국의 주군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다. 어무가 왕명에게 아뢰어 말하길 매긴이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주군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하여 편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함부로 큰 죄를 쓰면 그들이 결국 배반할까 염려입니다. 부여의 족속 중에 반드시 부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흉노를 아직 잊지 못하는데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나다 이는 큰 근심거리입니다. 라고 했다. 고구려 봉기 유리왕 33년 가을 8월에 왕이 오이와 마리에게 명하여 병력 2만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양막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병력을 내어 보내 한의 고구려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여기서 한의 고구려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구려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고구려현으로 붙인 겁니다. 이미 고구려현이나 고구려국이 있었습니다. 후한서 이때 요동토에서 재용이 위세가 북방을 떨게 하고 명성을 해외까지 진동하니 이에 예맥, 외한 등이 만리막혀서 조공했다. 그래야 장제, 화제 시대 이후로 사절이 왕래하다가 영초, 영간,
이 국내 정치가 단언하게 되자 드디어 중국을 침입하여 누락질하였으며 환제 영제의 실정하여 국내가 어지럽게 되자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되었다. 고구려 봉기의 모반항에 말은 2년 후한의 의평등을 습격하였다가 다시 화천했다. 2년 봄에 장수를 보내 한의 북평 어양 삼국 태원 등을 습격했다. 그런데 요동태에서 재용이 은혜와 신의로 대화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고구려가 한나라의 북평, 어양, 삼국, 태원을 습격하자 불리해진 요동태에서 재용은 은혜와 신의로 대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뿐입니다. 화친의 대가로 근무부하를 주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춘추 필법으로 자신들이 패전한 기록이나 근무부하를 주었다는 말은 빼고 비겁하게 은혜와 신의로 대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후한서 동의열전에만 한나라가 중흥한 뒤 뒤로부터 사이가 빈궁이 때에 따라 어기거나 비남이 있었으나 사자의 통역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풍속과 풍토를 대략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의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관우는 꽃가를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두를 사용했으니 이른바 중국이 예를 이르며 사이에서 구했던 것이다. 보통 만이 융적을 통틀어 사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우백장 남을 모두 제후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동이족들은 우리 고조선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다 동이족입니다. 동이는 토착민이라는데 고조선 기자조선 낭랑 진국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이 조상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했습니다. 비단으로 옷을 간으로는 꽃가루를 쓰고 비단옷을 입며 그릇은 조두를 사용하시니 이른바 중국이 예를 이르면 사이에게서 구했던 것이다. 동이에 속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기자조선, 진국, 부여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흥이 많고 예의범절을 알고 비단옷을 입는 생활 수준이 있는 문화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우리 조상들이 동이족이 아니라 합니다. 희한한 역사학계입니다. 지금의 역사학계는 한나라 시기의 동의는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의 종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이전의 동의가 문화적 혈연적으로 아무리 관련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역사학계는 한국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단군 사를 신화나 꾸며진 단군 신화로 만들고 또 동의라고 아니라고 해서 뿌리가 없는 한국 한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나라 때 숙신이 사신이 여러 번 왔고 해동의 여러 이족인 구려, 부여, 한맥이 주나라 성립 시기에 통했다고 합니다. 중국 주나라 때 숙신, 부여, 구려, 한맥을 중국에서는 동이족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후예인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동이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학계에는 한나라 이전 동의와 한나라 시기 동의는 문화적 혈연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비파형 청도검이 산동성에서 여러 개 났고 고인돈도 발견됐습니다. 상나라와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순장풍습이 있고 각골점이 쳤고 친색을 숭상하고 무릎 꿇는 풍속이 있고 일본도 무릎 꿇는 풍속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동이족들이 난생사하는 상나라 설의 난생사와 서구의 서한왕 난생사와 부여 고구려 난생사가 비슷합니다. 동이족들은 상투를 틀었고 돼지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비밀은 그가 황제 헌원의 후예요 서욱 김천씨의 후손이라 하는데 중국의 동의와 신라의 동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새토템을 믿는 조이인데 중국의 서욱 김천씨는 새토템 믿는 사람들로 벼슬도 새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들과 연관이 없겠습니까? 한나라 이전 동의와 한나라 시기 동의는 문화적 혈연적으로 관계없다고 하는데 생각하기 부족하고 아무 연구 없이 말하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역사학계가 이 실정입니다. 한국이 동이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단군 신화는 꾸며진 얘기고
어? 그때 이 그때 당군 고조선은 없었다 그럽니다. 참 어이가 없는 역사학기입니다.